긴급 진단 5조 원의 투매 셀코리아 셀코리아의 공습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 마감 벨소리와 함께 붉은색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지금 시각 한국 금융시장이 충격적인 검은 월요일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선물 시장에서 던진 물량은 무려 5조 원. 3년 만기 국채선물 KTB과 10년 만기 선물을 합쳐 하루 순매도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도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철회이자 노골적인 탈출 신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현 선물 동반 매도로 2% 넘게 급락하며 2400선이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환율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심리적 저지선인 1420원을 뚫고 142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외환 당국이 급히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쏟아지는 매물을 받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국채를 팔아치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환차손, exchange loss, 공포 때문입니다. 한국 국채를 들고 있어봤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한 자산 가치는 앉아서 까먹게 됩니다. 보통 외국인이 국채를 판다는 건 금리 차익 거래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지만 오늘의 5조 원 매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익 실현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손절매 스톱로스에 가깝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정부의 방어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주 발표된 세수 결손 확정치와 정부의 외국 환평형 기금, 외평기금, 동원 계획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메우려 환율 방어용 비상금인 외평기금까지 헐어 쓴다는 소식에 외국인들은 한국의 외환 방어벽이 얇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모니터에 찍힌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5%를 넘어섰습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채 선물 시장에서의 5조 원 투매. 이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에 대한 경고장을 넘어선 퇴거 통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숫자가 본격적인 자본 유출의 서막인지 단기적 발작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심층 해부, 5조 원 투매의 진짜 반가쇠, 텅 빈 곳간의 공포차.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왜 하필 오늘 이토록 공격적으로 한국 채권을 던졌을까요? 단순히 어젯밤 미국 국채 금리가 4.5%를 다시 터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금리 차이는 상수, constant 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뒤흔든 진짜 변수, variable, 즉 트리거는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에서 흘러나온 짧은 코멘트에 있었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외국 환평형 기금, 외평기금을 추가 활용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외평기금이 무엇입니까? 환율이 요동칠 때 달러를 사고 팔아 시장을 안정시키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원화의 최후의 방파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덜 거쳐 펑크가 난 나라 살림을 메우기 위해 이 방파제의 돌을 빼내어 쓰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알고리즘은 이를 냉혹하게 해석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환율을 방어할 총알, 외평기금을 빼서 밥값 재정 지출을 내는 데 쓰고 있다. 즉,
원화 가치를 지킬 능력이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대외적인 악재가 겹쳤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 연준 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강한 미국은 곧 달러 흡수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글로벌 달러 스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스스로 방어벽을 허무는 자충수를 둔 셈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면 그 나라의 국채는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오늘 5조 원의 매도 폭탄은 한국 국채를 위험 자산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한 글로벌 자본의 냉정한 재평가 과정입니다. 데이터 검증, 수치가 가리키는 조용한 뱅크런의 징후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데이터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각 블룸버그 터미널에 찍힌 핵심 지표 3가지를 통해 위기의 깊이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스왑 포인트, 스왑 포인트의 급락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년물 스왑 포인트는 전일 대비 2원 넘게 빠지며 마이너스 23원을 기록했습니다.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때 웃돈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마이너스 폭이 깊어질수록 달러 가뭄이 심각하다는 신호인데 통상적인 금리 차이를 감안한 이론가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당장의 금리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달러를 쥐고 있자는 패닉 바잉에 나섰음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베이시스의 붕괴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5조 원 선물 매도로 국채 선물 시장의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0T 아래로 추락하며 백워데이션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것이 정상인 시장, 컨텐고이 뒤집힌 겁니다. 미래의 한국 경제 가치를 현재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채권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레고랜드 사태. 당시 외국인의 일일 매도 규모가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의 5조 원은 그때의 3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보기엔 매도 강도가 지나치게 폭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스와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도가 날 위험을 거래하는 시 DS 프리미엄이 오늘 하루에만 베이시스 포인트 튀어 올랐습니다. 아직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난 한 달간 완만하던 곡선이 오늘 수직으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환율 방어 능력, 상실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금리, 국채, 폭락, 환율, 원화 약세, 신용시, DS 상승이라는 3대 지표가 동시에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요란한 폭발음은 들리지 않지만 데이터는 이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조용한 뱅크런이 시작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고 1425원의 습격, 비명 지르는 실물 경제, 카메라는 경기도 안산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로 이동한다. 기계 돌아가는 소음으로 가득해야 할 오후 4시, 정막만이 흐르는 공장이
곳곳에 눈에 띄게 늘었다. 금융시장의 빨간불은 이미 이곳 산업 현장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밀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오늘 오전 원자재 수입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환율 1350원대에 계산했던 마진율이 오늘 1425원을 찍는 순간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자 차라리 공장 가동을 멈추는 편을 택한 겁니다. A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납니다. 정부가 수출 기업은 고환율이 좋다고 하지만 그건 대기업 얘기죠. 우리 같은 하청업체는 원자재값 폭등분을 납품 단계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환율은 곧 죽음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급등한 환율은 이들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결제해야 할 대금이 수천만 원 불어났다는 생존을 위협하는 통지서입니다. 더 심각한 붕괴는 자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국채를 투매하면서 국채 금리가 뛰자 그 여파는 즉각 회사채의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흔들리니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오늘 하루 만에 계단식으로 뛴 겁니다. 여의도 채권 중개 데스크의 분위기는 심각함을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오늘 발행 예정이었던 A등급 중견기업 회사채가 전량 미매각됐습니다. 라는 전언이 들립니다. 투자자들이 나라 국채도 위험하다는데 기업을 어떻게 믿느냐며 지갑을 닫아버린 탓입니다. 자금줄이 마른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 10%가 넘는 고금리 사채나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돈맥경화 현상입니다. 거리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대출금리 갱신 주기가 돌아온 식당 주인 B씨는 은행으로부터 금리가 지난번보다 1.5%p 더 오를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분이 은행차의 금리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이자는 월 100만 원이 더 나간다는 그의 절규는 금융시장의 수급 논리가 어떻게 서민의 삶을 핥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모니터 속에 국채 선물 5조 원 매도는 이곳 현장에서 부도 공포라는 실체적 위협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미래 시나리오, 다가올 잔인한 봄, 생존을 위한 냉혹한 재현 앞으로 3개월. 한국 경제는 가장 잔인한 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확인된 5조 원 규모의 외국인 이탈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한국을 관리 가능한 위험 단계에서 구조적 취약국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의 경우인 L자형 장기 침체에 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임계점은 2월 초로 예정된 미 연준 Fed의 FOMC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조차 없게 됩니다. 내수 살리기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오늘처럼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금리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자살골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금리 고통의 연장은 불가피하며 이는 한계 기업과 영끌족에게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점은 3월 감사 시즌입니다.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과 고금리 금융 비용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대거 감사 의견 거절이나 부도 처리를 받게 될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막지 못하는 흑자 부도 사례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연쇄 도산은 곧장 은행권의 연체율 급등으로 전이되어 실물과 금융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할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생존 전략은 단 하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사수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치의 반등을 기대하며 빚을 내 버티는 전략은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극한으로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높여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헤지를 해야 합니다. 기업은 당장의 영업이익보다 당장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다가올 신용 경색, credit crunch,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외평기금 동원 같은 임시 방편은 시장의 불신만 키웠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재정은 여전히 건전하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이나 증세 논의 없이는 떠나간 5조 원의 자금을 다시 불러들일 명분이 없습니다. 1,425원이라는 환율과 국채 선물 대량 매도. 이 숫자는 한국 경제에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설마 국가 부도가 나겠어? 라는 안이한 낙관론을 버리고 각자 도생의 각오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비는 내리기 시작했고 우산은 찢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젖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아 견디는 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긴급 진단을 마칩니다.